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호자분들. 저는 단국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치매 환자와 가정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무슨 활동을 해야 하나? 치매 환자분들이 스스로 못하셔서 제가 다 해드리고 있다. 뭔가를 드려도 자꾸 실수를 하시니까 답답하다. TV에서 치매 환자분들에게 좋은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은 안 하시려고 한다. 혹은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집중을 못 하신다.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수칙들을 활동하실 때 지키신다면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활동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당장 치매 환자분들과 가정에서 어떤 활동을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이 도대체 무엇일까? 치매 환자분들에게 활동이 왜 중요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활동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무언가가 막 생각이 나실 텐데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활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씻으시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뭐 대화를 하고, 보호자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저의 교육을 듣는 것도 활동이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활동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잠을 자는 것도 활동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 강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보호자분들도 지금 삶을 사시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실 텐데요. 뭐 보호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뭐 친구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현재 지금 강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호자분들께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강사라는 역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저는 집이라는 환경으로 돌아가면 기저귀를 가는 활동, 아이의 밥을 만드는 활동, 아이를 목욕시키는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엄마라는 역할을 인식하게 되죠. 다음.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을 학습하고 연습하게 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치매 환자 보호자라는 역할들을 학습하고 연습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뭔가 멋져 보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운동을 하거나 멋진 옷을 입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멋져 보인 모습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이 활동은 나를 변환시키고 삶의 즐거움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자, 지난 주말에 하셨던 활동들을 머릿속에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씻는 활동도 했었고요. 밥을 먹는 활동, 뭐 화장실에 가는 활동, 아이를 돌보는 활동,
쇼핑하는 활동, 또 운전을 하는 활동, 뭐 운동을 하는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은 활동들을 지난 주말에 하셨겠죠. 그렇다면 치매 환자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 일상생활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 뭐 취미 활동, 사회생활 활동, 신체 활동 등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균형 잡히게 하고 계실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치매 환자분의 일과입니다. 이 표가. 자, 표를 한번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고 간단히 세면도 하시고 방 정리도 간단히 하시고요. TV를 보십니다. 오전에. 그리고 간단한 산책도 하시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요. 네, 점심 식사 후에 간단히 또 낮잠 주무시고 누워서 멍하니 쉬고 저녁에 또 식사하시고 TV도 간단히 보시고 그러다가 취침하십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치매 환자분들의 하루 일과가요. TV를 열심히 보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져 있으면 보시는 거죠. TV를 틀었을 때 뉴스가 나오면 그냥 뉴스를 보고요. TV를 틀었을 때 드라마가 나오면 그냥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의미 있게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 각각 틀리시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이 가정에서 굉장히 무료한 하루 일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부자리를 정리한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뭐 세면 후에 로션을 바르는 그런 머리 빗는 몸단장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느리다거나 혹은 자꾸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다 해주시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하루 일과가 치매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는 활동이 없는 그러한 하루 일과를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1년 쭉 산다고 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분께서도 뭐 예전부터 이러한 하루 일과를 보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노인복지관도 잘 다니시고요. 집안 살림도 도맡아 하시고 손주도 돌보고요.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이제 팔기도 하는 생산적인 활동도 다양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치매라는 질환 때문에요. 다양한 증상들 때문에 자꾸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경험들을 자꾸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자꾸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할까요? 보호자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치매 환자분들께 어떠한 의미 있는 활동을 적절히 적용해서 치매 환자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중요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현재 돌보고 있는 치매 환자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지 선택을 하고 활동을 적절한 방법을 지키면서 시작을 하시고 활동이 끝난 후에 치매 환자가 정말 행복해 하셨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워 하셨는지 점검하도록 합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치매 환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돌보는 치매 환자분이 어떤 치매이고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문제 행동이 있고 등등 환자라는 생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돌보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것에 즐거워하고 어떤 것에 행복해하는지를 알아야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치매 환자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가족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겠죠. 치매 환자분에 대해 알았다면 활동을 선택합니다. 활동에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활동,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뭐 씻거나 옷을 입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하는 등등의 일상생활 활동. 인지 활동,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다양한 이러한 인지 훈련들과 관련된 활동들. 산책을 하거나 뭐 맨손 체조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는 신체적인 활동. 그림을 그리기와 같은 창조적인 활동. 종교 활동이나 이러한 치매 센터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런 활동들, 보호자분들께서 보호자 모임을 하는 것도 사회 활동의 하나가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사회 활동들. 뭐 이제 다양한 감각들을 자극하는 활동들, 손을 마사지한다거나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감각 활동들. 그 외에도 뭐 옛날 민속놀이와 같은 그런 옛날 주제에 대한 것들을 회상하는 회상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등등등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내가 돌보는 치매 환자분께 어떤 활동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활동을 선택하실 때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즐거워하시는 활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뉴스에 나왔어요. 고수톱이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에 좋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내가 돌보는 치매 환자분은요, 고수톱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고요. 과거에 아버님이 도박을 해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수톱과 같은 활동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해도 고수톱이 좋다고 하니 치매 환자분께 이러한 활동을 억지로라도 제공을 해야 될까요? 또 하나 볼까요? 원예 활동이요.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토마토가 열리면 따서 식사 때 잡수시고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죠.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내가 돌보는 치매 환자분은 과거의 농산일을 진절머리 나게 해서 흙이나 모종 사업을 보는 것 자체가 싫다고 거부를 하십니다. 그래도 치매 환자분께 원예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시켜야 될까요? 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치매 환자분이 중심입니다. 치매 환자분이 그 활동을 매우 싫어하고 그 활동을 할 때 괴롭다고 호소를 하신다면 그 활동은 그분에게 맞지 않는 활동이라는 거죠. 치매 환자분이 즐거워하시는 활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세요. 자,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이러한 등등 치매 환자분들께서 평소에 그리고 평생 스스로 하셨던 이러한 활동들, 깡통 볼링처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들,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처럼 차분한 활동들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가끔 보호자분들께서 가만히 차 마시는 거, 가만히 쉬는 거, 이거는 활동이 아니지 않나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도 활동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주간보호센터 이제 대표분이세요. 이 뒤에 보면 다양한 무슨 카드들 같은 게 쭉 붙어져 있죠. 이게 바로 치매 환자분들께서 이 기관에 오셔서 하는 활동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기, 꾸벅꾸벅 졸기, 산들바람 쐬기, 누워 자기 이러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자각하는 것. 아,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규칙적인 일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치매 환자 본인
그 치매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 일관성이 있고 뭔가 예측할 수 있을 때, 예측이 가능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활동을 하거나 내가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 놓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인지적으로 혼란스러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 가시면 매일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활동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듯이 가정에서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한 후에 규칙적으로 맨손 체조를 한다거나,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KBS 6시 내 고향을 규칙적으로 본다거나,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화분에 물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화분에 이렇게 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활동을 일과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가정에서 치매 환자만의 역할을 만들어 드리세요. 치매 환자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정해서 그 활동을 하는 역할을 환자분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래 개기는 우리 어르신만의 활동, 분리수거하기는 우리 어르신만의 활동,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드리라는 거죠. 가정에서 나만의 역할이 생기게 되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단 환자분의 기능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드려야겠죠. 이러한 활동 선택의 규칙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러한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치매 환자가 하실 활동을 선택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유념해서 활동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옛 사진을 보면서 대화하는 옛날 사진들, 그 치매 환자분 혹은 치매 환자분의 가족분들과 관련된 다양한 옛날 사진을 보면서 회상하는 화상 활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말하기요. 활동을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가 아니라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이거 저거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 물건의 이름, 지금 하고 있는 것 등등 정확한 이름과 명칭을 사용해서 활동하세요. 단어 선택이 부적절한 치매 환자분에게 인지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범 보이기. 치매 환자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머뭇거리거나 활동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분께서 말로 시범을 보이거나 혹은 치매 환자분의 손을 직접 잡고 시범을 보이도록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보호자분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어머님,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 어머님 너무 고우셨네요. 이때가 제 졸업식이었는데 기억나세요? 뭐 그날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보호자분들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활동에 대한 시범을 보호자분들께서 먼저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속도 맞추기. 활동하는 속도, 질문에 답하는 속도가 느리실 수 있습니다. 재촉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활동합니다. 네 번째, 격려하고 칭찬하기. 와, 사진 속의 이 일들을 다 우리 어머님 기억하시네요. 이때도 고우셨는데 지금도 너무 고우세요. 이렇게 뭔가 칭찬하라는 거죠. 만약에 활동을 하다가 도중에 실수를 하거나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괜찮아요, 어르신, 괜찮아요, 어머님,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짧고 간단하게 전달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지시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길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 사진 제가 졸업했을 때 사진인데 여기가 어머님이고 이게 저예요. 이날 날씨가 엄청 춥고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등등등. 장황하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졸업식 사진이네요. 말한 후에 치매 환자분의 반응을 잠시 살피고 아, 이게 저예요. 라고 말한 후에 치매 환자분의 반응을 잠시 살피고 이건 누구죠? 라고 묻고 또 반응을 잠시 살피고 이날 눈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기억나세요? 라고
짧고 간단하게 전달하고 지시하도록 합니다. 6번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재료나 도구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게 제공이 되어 있으면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경우에도요, 사진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제공을 하면 취미 환자분이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네. 한 장씩 한 장씩 보여드리면서 회상 활동을 진행해야겠죠. 이 외에도 혹시 주변이 시끄럽다거나 혹은 TV가 켜져 있다거나 많은 소리가 들리거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최대한 구조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상태에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7번째, 마지막이죠. 보호자분도 함께 하세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웃고 누군가하고 같이 이렇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매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앨범을 보면서 혼자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분과 함께 마주보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회상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 후에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치매 환자분의 표정이 어땠는지, 굉장히 지루해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우울해하지는 않았는지, 억지로 하는 표정이었는지, 그럼 그 반대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굉장히 활짝 웃으시고 그러셨는지 표정들을 그리고 감정들을 잘 파악하도록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지 혹은 주도적으로 잘 참여하셨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새로운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치매 환자분이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셨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걸 새롭게 아셨는지 혹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정보를 얻으셨는지 그런 등등 다양한 것들을 점검하시도록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활동부터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몇 가지 활동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함께 달력을 보면서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고 창밖의 날씨는 어떻고 오늘 보건소에 가는 날인지 오늘 가족들이 오기로 한 날인지 오늘의 중요한 일들을 확인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치매 환자분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기분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보호자 자신의 기분 상태는 어떤지도 이제 함께 체크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쭉 보낸 후에 저녁에도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날짜, 오늘 날씨, 그리고 오늘 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상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치매 환자분들께 이런 활동이 좋다. 많은 활동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에게 익숙한, 치매 환자가 최근까지 직접 해보고 보아왔던 활동들이죠. 그런 활동들부터 스스로 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입는 활동이요. 옷 입는 활동 안에서도 다양한 단계가 있겠죠. 옷을 선택하는 활동, 바깥 날씨에 적절한 옷인지를 확인하는 활동, 옷을 실제로 입는 활동, 머리를 빗고 몸을 단장하는 활동, 이 옷은 누가 사줬고 이 옷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빨래를 개키는 활동이요. 이 활동 같은 경우도 다양한 단계가 있겠죠. 양말은 양말대로, 속옷은 속옷대로, 상의는 상의대로 빨래를 분류하는 활동, 빨래를 적당한 크기, 적당한 방법으로 개키는 활동, 개킨 빨래를 속옷은 속옷 놓는 서랍장에, 양말은 양말 놓는 서랍장에 적절한 장소에 넣는 활동,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관련된 활동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요리하는 활동을 즐겨 하셨던 치매 환자분께 요리와 관련된 활동을 드리면 굉장히 행복해 하시겠죠.
단 요리는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은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뭐 마늘 껍질을 벗기는 활동, 나무를 다듬는 활동, 음식의 간을 맞추는 활동, 혹은 이 요리의 비법을 배우는 활동, 보호자분께서 배우시는 거죠. 그런 활동으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실 때도요. 함께 활동하시는 게 좋겠죠. 수저젓가락을 우리 가족들 인원수대로 맞게 놓는 활동, 냉장고에서 반찬을 적절하게 꺼내는 활동, 식탁을 닦는 활동, 그릇들을 정리하는 활동 등등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답은 치매 환자분들의 삶 안에 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후에 보호자분들께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보고 있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것에 웃으시고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해 하셨는지,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활동 수칙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